유리함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은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인 오늘 학습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가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리함수에서는 점근선의 교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이런 유리함수를 좀 많이 다뤄봤었죠. 이거 어떻게 했냐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점근선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평행 이동한 함수의 모양대로 또 변형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모에 이렇게 x 앞에 개수가 2가 있으면 2를 그대로 놔두지 말고 1로 바꾸도록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분자 분모를 2로 나눠버리면 x 빼기 3이 될 것이고 위에는 4x 더하기 2분의 7이 됩니다. 그러면 x 빼기 3분의 4로 묶어내면 분모인 x-3을 그대로 쓰고 여기가 빼기 10이죠. 빼기 12. 그러면 없던 12가 빼졌으니까 플러스 12를 해주고 그 다음에 2분의 7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한 번 더 쓰게 되면 x 빼기 3분의 아니다. 바로 계산할까요? 요거 계산하게 되면 2분의 얼마죠? 24, 31인가요? 그래서 x 빼기 3분의 2분의 31이 되고 더하기 4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점근선은 뭐죠? 일단 분모를 0으로 하는 x값 따라서 점근선은 x는 3, 그 다음에 나머지를 0으로 하는 그 녀석이 y값, 그래서 y는 4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점근선은 x는 3, y는 4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3 생각을 해보세요. x는 3, y는 4. 얘 점근선을 그으면 점근선의 교점이 생길 거 아니야. 얘는 몇 콤마 몇이 될까요? 그렇죠. 3,4가 됩니다.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은 3,4가 됩니다. 됐나요? 자, 여기에서 암기 하나 하도록 합시다. 여기에 있는 요 3은 자,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점근선의 교점. 여기 x 잡혀 있는 얘 3은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점근선 구하는 것처럼 분모를 0으로 하는 x값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 4 있죠? 요 4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요 4는 좀 왼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 4가 어디서 있느냐면 요 값이죠. 요 값. 그렇죠? 요 값입니다. 그러면 제일 앞으로 오게 되면 여기는 8이었잖아요. 8을 2로 나눠서 4가 됐잖아. 그러면 저 4는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x의 개수 b 맞나요? 8을 2로 나눈 값이 4잖아요. 맞죠? 그래서 x의 개수 b 8을 2로 나눈 거.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하나만 더 적읍시다. 더하기 상수값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뒤에 뭐 다른 상수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x의 개수 b로만 4 이렇게 했고, 행여 상수값이 있게 되면 더하기 상수값까지 점근선의 교점에 y좌표로 하면 되겠습니다. 분모를 0으로 하는 x값, 그 다음에 x의 개수 b에다가 상수값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 두 함수의 그래프의 점근선의 교점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분모를 0으로 하는 x값 얼마인가요? 2, 그 다음에 x의 개수 b죠. 분자에 x가 없죠. 그러니까 1분의 0 되겠죠. 1분의 0은 0입니다.
2,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분모를 0으로 하는 x값은 2.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y 좌표는 x의 계수 b가 얼마죠? 5에다가 뒤에 있는 상수 더하기 3. 그래서 얘는 2,8이 됩니다. 됐나요?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지난 시간에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 많이 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 바꿔? 이렇게 바꿔. 그래서 점근선 x는 3, y는 4 해서 십자가 모양을 이렇게 만들고, 맞나요? 그 다음에 k 값이 얼마죠? 2분의 31. 그래서 플러스 값이죠. 플러스 값.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그려질 겁니다. 이게 순서였습니다. 그죠? 다시 이런 복잡한 일반화된 유리함수 얘를 x-p분의 k 더하기 q 형태의 식으로 바꿔. 그러고 나서 지난 시간에 했듯이 점근선을 먼저 끊고 여기 그래프가 그려질 거냐, 여기 그래프 그려질 것이냐 이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이 1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일단은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두 번째 방법을 하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패턴인데, 자, 요런 식으로 바꾸지 않고 곧바로 그리려고 합니다. 조금 빠르게. 그래서 첫 번째 뭘 하냐면 빨리 점근선의 교점을 빨리 구합니다. 자, 그럼 점근선의 교점을 하나 딱 구했어. 그러면 점근선을 그으세요. 점근선은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될 겁니다. 십자가 모양. 이렇게 점근선이 이렇게 생길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나서 모양을 결정합니다. 모양은 이렇게 그려질 것이냐, 이렇게 그려질 것이냐 결정하면 되겠죠. 이때 모양을 결정할 때는 k 값으로도 할 수 있지만 지나가는 한 점을 이용을 해서 모양을 결정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됐나요? 이때 모양 결정할 때 좋은 방법은 첫 번째 k 값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여기 한 점을 이용을 해서 모양을 결정하는데, 이 한 점은 x축하고 y축까지 같이 그려주면 참 편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1번처럼 그리는 것은 연습 많이 했죠. 그래서 두 가지 함수가 있는데 둘 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한번 바꿔서 실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2번 방법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근선의 교점은 분모를 0으로 하는 x값 2, 그 다음 y좌표는 x의 계수 b 맞나요? 그래서 3 이렇게 되겠죠. 2,3.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x축 그 다음에 y축 있다고 치면 2,3 여기에 점이 찍히고 십자가 모양이 그려집니다. 맞나요? 여기 x는 2, 여기는 y는 3. 자, 이제 마지막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죠. 맞나요? 그거를 결정을 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하냐? 지나가는 한 점을 찾아봅니다. 지나가는 한 점은 제일 만만한 게 x에다가 0 대입해 볼까요? x에다 0 대입하게 되면
y 값이 얼마죠?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죠. 즉 0, 마이너스 6분의 1. 대충 여기쯤 지나간다 이거지. 여기쯤 지나가니까 유리함수 그래프의 모양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 빨간 선이 점근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대략 이렇게 여기에서도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죠.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더 해볼까요? 분모를 0으로 하는 x값 2, x의 개수비 얼마죠? 마이너스 3. 그래서 x축 그 다음에 y축 그리고 나서 2, 마이너스 3이니까 2, 마이너스 3 여기에다가 점을 찍습니다. 점 찍는 순간 이렇게 점근선이 생길 것이고, 자 지나가는 한 점, 뭐 제일 만만한 게 x에다가 2 대입하면 되겠죠. 아니 x에다가 0 대입해야 되겠죠. 오, 말을 잘못했습니다. x에다가 0 대입하게 되면 y는 어떻게 되겠죠? 0, 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0, 마이너스 2를 지나 0, 마이너스 2를 지나 이 점 지납니다. 요 점 지나면서 빨간 선들이 전부 다 점근선이 되니까 그래프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됐나요? 연습 많이 하세요.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은 뭐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게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분수함수의 역함수입니다. 역함수 그죠? 분수함수의 역함수. 역함수 어떻게 구하죠? x하고 y를 바꾸죠. 그죠? x하고 y를 한번 바꿔볼까요? x는 y 빼기 p k 더하기 q 이렇게 되죠. 얘는 y 빼기 p 분의 k는 x 마이너스 q 이래 되나요? 맞죠? 그러면 y 관해서 정리를 해야 되죠. 그러면 y 마이너스 p는 x 마이너스 q 분의 k 이렇게 되나요? 맞죠? 따라서 y는 x 마이너스 q 분의 k 더하기 p 이렇게 됩니다. 됐나? 뭐 어렵지 않죠? 그냥 x하고 y 자리 바꿔서 y 관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해놓고 보니까 한번 보세요. 요 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이 뭐죠? 분모를 0으로 하는 x값 p, 나머지를 0으로 하는 값 q, p, q죠. 근데 역함수는 뭐의 대칭이죠? y는 x의 대칭입니다.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도 당연히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죠. 그래서 x좌표하고 y좌표를 바꾼 q, p가 점근선의 교점이 됩니다. 점근선의 교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y는 x에 대칭을 시켰기 때문에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자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는 역함수는 얘도 똑같습니다. x하고 y를 바꾸고 뭐 y 관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해도 되고 여기는 점근선의 교점이 뭐죠? 마이너스 a분의 b, 분모를 0으로 한 거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죠. 자, 이 녀석을 y는 x에 대칭시키면 어떻게 되죠?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b. 이 녀석이 점근선의 교점이 되게끔 쓰면 됩니다. 자, 쓰는 방법은 y는 잘 보세요. ax 마이너스 c라고 쓰면 되나요? a분의 c.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b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bx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는 플러스 d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점근선의 교점을 보고 얘를 쓰는 것도 좋지만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잘 보세요. 이 녀석의 역함수는 이렇게 합니다. 요쪽 대각선이 있죠. C하고 B를 어떻게 위치와 부호를 모두 바꾼다. C와 B를 밑에 있는 B가 마이너스 B가 되어서 위로 올라오고 위에 있는 플러스 C가 밑으로 마이너스 C가 되어서 자리를 바꾸면 유리함수의 역함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연습 한번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y는 x 더하기 2분의 3x 빼기 4다.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x 마이너스 4 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여기 있는 플러스 2가 위로 올라가서 뭐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x 이래 되고 위에 있는 플러스 3은 밑으로 내려와서 뭐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얘랑 얘를 위치도 바꾸고 부호도 모두 바꿉니다. 그러면 유리함수의 역함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 녀석은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2,3이 되겠죠. 얘는 3, 마이너스 2 맞아떨어지는 거죠. 됐나요? 자,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함수 이 녀석의 그래프는 y는 x분의 2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여 일치시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네요. 평행 이동하여 일치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유리함수는 지금 그래프 그리는 것 자체가 평행 이동을 해서 점근선의 교점을 평행 이동을 해서 다 일치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치시킬 수 있을 거라고 물어보는 것은 일치시킬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언제? 모양이 다를 때입니다. 어떤 거냐면 처음에 그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런 게 있었잖아. 하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쳐봅시다.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평행 이동해 가지고 일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빨간색은 항상 여기 점근선의 교점에서 이만큼 떨어졌는데, 그죠? 파란색은 점근선의 교점에서 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모양이 다르죠.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평행이동해서 일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평행이동해서 일치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모양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모양은 무엇이 결정하느냐? 네, K값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요 녀석. 먼저 이렇게 좀 보기 편하게 써볼게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x 빼기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x 앞에 있는 요 숫자를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1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로 나눠버리면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뭐 상관없겠네요. x 마이너스 1분의 맞나요? x 마이너스 1분의 그러면 마이너스 x 더하기 3 이렇게 되나요? 맞습니까? 자, 얘는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1에 여기가 플러스 1이고 플러스 3이니까 이거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x 마이너스 1분의 2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의 k 값은 뭐죠? 2. 이 녀석 k 값이 얼마죠? 2. 즉 모양이 일정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점근선의 교점에서 그래프가 떨어져 있는 정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을 적당하게 평행 이동해서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평행 이동해 가지고는 겹칠 수가 없죠.
그런데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그죠?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빨간색을 밑으로, 그죠? 이쪽에 있는 것을 위로.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 이동 시켜버리면 모양을 일치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나 하면 이렇게 볼게요. 그냥 k 값만으로는 평행 이동해서 일치시킬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녀석의 k 값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되게 되면 k 값이 같으면 평행 이동도 가능하고, 마이너스가 되면 대칭 이동도 가능해서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해서 일치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무튼 k 값이 같으면 평행 이동해서 일치시킬 수가 있는데, 절대값 k, 즉 점근선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만 같다면, 만약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면 대칭 이동해서 일치시킬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 배운 거 잘 보면 다시 한번 점근선의 교점 빨리 구하는 방법. 그래서 그래프는 점근선의 교점을 먼저 찍고 십자가 모양 그리고 한 점 찾아서 그래프를 그린다. 그 다음 분수함수의 역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이 p, q니까 y는 x 대칭하게 되면 q, p가 된다. 그래서 곧바로 적을 수도 있고, 맞나요? 자, 이런 형태의 일반화된 형태의 함수의 역함수는 이렇게 대각선에 있는 상수들을 위치와 부호를 모두 바꿔서 쓰게 됩니다. 자, 역함수 구하는 형태 두 가지입니다. 그죠? 요런 모양 있을 때 역함수를 빨리 구하는 방법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x하고 y 위치 바꿔서 y간에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은, 수험생들은 빨리빨리 하는 방법을 다 익혀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해서 일치시킬 수 있냐 없냐는 어떤 값에 의해서? k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k 값이 같으면 평행 이동해서 일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런데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다르면 대칭 이동해서도 일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 이동, 대칭 이동해서 일치시킬 수 있다. 그러면 절대값 k 값이 같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 있는 문제들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미리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 풀이하는 거 보고 맞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